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 아메리카 코악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게 일단 오늘도 그 윌리엄 수베르그 이분이 이게 뭐 막 이렇게 돌아가는 판을 막 빠르게 내보내는 그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아티클, 뭔가 대형 그런 뭔가 블록 미디어라던가 뭐 이런 사이트에서 내보내는 그런 막 진짜 메인으로 내보낸 기사거리는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그 신문 같은 데 보면 논해 뭐 정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써놓는 이제 어떤 그 맨 마지막이나 그런데 이제 개인의 견해를 써놓는 그런 어떤 기사 비슷한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또 재미있는 게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4만 달러의 BTC 가격 예측이 유입되면서 10월에 S&P 500을 능가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근데 또 제가 한편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4만 달러의 가격 예측이 유입이 되면서 10월에 S&P 500을 능가를 했는데 많은 연료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근데 항상 이게 절대 그 이런 공표적인 이런 자리에 있는 글 같은 거 혹은 기사거리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진 않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또 코아카의 이 영상을 보고 바로 비트코인 매수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그저 개인의 의견, 그리고 뭐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어떤 자료를 참고하고 이 글을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관이나 세력들이 개인이 돈 벌게 놔두지 않는다는 명제를 항상 가슴속에 혹은 머릿속에 새기고 매수 혹은 매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개인이 돈 벌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기관은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 기관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있어야 그 기관을 운영을 하죠. 그래서 그 기관에 투자했던 그 기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익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그렇지 않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진짜 막 10년, 20년씩 갖고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러면 그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기관들이 이 개인들이 비싸게 사고 싸게 팔 때, 그때 이제 수익을 남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싸게 살 때 수익 물량 다 넘겨버리고 싸게 팔 때 물량 다 줍는 거예요. 그런 간단한 방정식으로 인해서 기관들이 이제 돈을 버는 건데, 근데 여기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안 팔아버린다는 거죠. 예. 이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사람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5명? 5명도 많은 거예요. 한 3명 정도? 그 정도는 진짜 10년, 20년씩 들고 있어 버립니다,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들고 있어 보자. 그러고 진짜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들은 수익을 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사업가 혹은 근로자예요. 그들은 그 기관도 하나의 회사죠. 회사의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혹은 중기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0년, 20년씩 들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절대로, 정말로. 그런 기관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워렌 버핏 같이 그런 정말 코카콜라 주식을 60년을 들고 있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라면 말이죠. 요즘같이 파생 상품이라던가 자극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개인이 혹은 기관이 막 진짜 10년, 20년 들고 있는 거는 아마 정말 제가 뭐 모를 수도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요즘 뭐 한국에 있는 증권사들 뭐 주식에서 개미들 돈 빨아먹기 바쁘죠. 예, 그들이 주식을 뭐 10년, 20년씩 들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개인이 갖고 있는 무기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거를 절대 잊지 마시고 같이 힘을 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봤던 그 저게 아닌가요? 그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뭐 명석하지 않아가지고 지식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뭐
3.14 그 아리스토텔레스 뭐 원주율 뭐 그거 아니었나요 혹시? 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밌어요. 이거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뭔가 차트를 이렇게 가리키는 그것도 이렇게 원을 또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매번 만드는지 참 신기해요 진짜. 코인텔레그래프도 이거 아마 그림 그리는데 이거 작가한테 투자 많이 할 거예요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뭐 최근 차트가 나왔네요. 뭐 지금 한 3만 달러 선 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1, 2, 3 뭐 엘리어트 뭐 이런 건 아닌데 뭐 이렇게 가서 결국에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런 그림인데 지금 보면은 거의 한 가격만 한 거의 10% 이상이 올랐죠. 예. 뭐 지금 더 올랐을 텐데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며칠 이게 어제 14시간이 어제일 텐데 오늘 새벽 정도일 텐데 일단은 아마 더 올랐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뭐 가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범위는 매주 매월 마감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BTC US는 주초 상승세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암호화폐는 10월 상승 추세의 핵심 순간인 주간 및 월간 마감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상당한 변동성을 피했습니다. 유명 거래자 단 크립토 트레이드는 여러 게시물 중 하나의 X 구독자에게 비트코인은 한동안 이 범위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네요. 이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또 이 가격에 머물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네요. 그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지금 GBTC 어느 정도 매도하신 거 얘기 들으셨죠? 그 기사가 또 있었는데 돈나무 언니가 이거는 미끼예요 미끼. 돈나무 언니가 지금 그렇게 판다고 딱 뉴스 띄웠잖아요. 그럼 개인들 일반적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나요 혹시? 그거 딱 보고 돈나무 언니 팔았네? 나도 팔아야겠다. 이 거의 한 80% 이상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돈나무 언니가 그 BTC 고래 중에 한 명인데 BTC 또 에어론자죠. 근데 이게 그렇게 판다는 기사가 나왔었을 때 개인들은 아마 100이면 100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돈나무 언니가 왜 그런 기사를 내보냈을까요? 물론 파는 건 맞을 거예요. 구라를 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뻥을 치진 않았어요 돈나무 언니가. 근데 그분이 들고 있는 그 물량 중에 일부를 판 것 뿐일 거예요 아마. 수익을 창출을 하고 나머지는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왜냐? 그거를 판다고 했었을 때 개인들은 물량을 내놓을 거거든요. 시장에. 수많은 개인들이 수많은 물량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또 내려갈 수 있겠죠?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기관들은 그때 사는 겁니다. 개인들 그때 살 수 있나요? 좀 내려갔다고 해서? 못 사요. 절대 못 사요.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그리고 더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더 지금 내가 분명히 판 가격 부근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또 사서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 하거든요. 돈나무 언니가 거기다 팔았대. 내려가지 어떡하지 하다가 상승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기관의 작전일 수 있죠. 그 기사를 갑자기 왜 내보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게 좀 의문이네요.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 대략 33,000에서 35,000달러입니다. 빠른 거래를 위해 이러한 수준의 잠재적인 수입에 주목하세요. 잠재적인 수입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뭐 요 부근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레인지 하이 여기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뜻 같은데 근데 뭐 일단 이 단기적인 이 가격 뭐 이분은 트레이더 입장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건데 절대 이걸 휘둘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이 정도 올라갔다고 팔고 이 정도 내려갔다고 팔고 뭐 이 사이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여기서 뭐 팔고 여기서 뭐 다시 사고 이런 거 하다가 정말 그냥 돈만 다 잃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개인 투자자로서 10년 이상 들고 있어야 돼요. 정말로 코아카랑 같이 10년 가야 됩니다. 정말로 제가 1일 지금 2영상에서 한 3영상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한 10년 동안 제가 특별한 일이 제가 몸이 아프거나 정말 집안에 무슨 뭐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서 컴퓨터까지 다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컴퓨터까지 팔아야 되면 PC방 가서 영상 찍겠습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10년 동안 저는 앞으로는 할 마음을 이제는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함께 하시면 멘탈 잡아 가시면서 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블록체인 산업이 본격화되는 시점 그 금융하고 연결되는 시점이 한 2030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 금융 전문가들이 이렇게 내놓은 수치인데 아마 이거보다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 상용화, 정말로 대중 속에서 현금 화폐가 되는 그 시점이 한 50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면 모든 게 블록체인일 겁니다. 모든 게 다 코인이고 현금 이런 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시대가 되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코아카의 그 20년, 30년 전의 말이 맞았구나, 그거를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으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게 뭐 하여튼 같이 파이팅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뭐 부자 되는 거는 사실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그냥 참을성 문제입니다. 팔지만 않으면 부자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어려운 거지, 그게 갖고 있는 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미체결 약정, 미결제 약정, 이 비트코인을 17개월 최고치로 끌어올린 갑작스러운 상승 이전 마지막 수준 근처로 회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대로 미결제 약정 최고치는 지난 몇 주 동안 BTC 가격 압박의 특징을 형성했습니다. 이거 미결제 약정 뭐 이런 거 막 어려운 용어 나오잖아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예? 저도 몰라요, 저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중요해야 될 거는 이분이 이제 이제 조만간 뭐 34,000에서 5,000을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조만간은 뭐 요 정도 그냥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이게 뭐 우리가 뭐 미결제 약정 뭐 이런 거 공부하고 뭐 옛날, 그러니까 이 한국 그 교육의 특성상 이런 거 막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의 뜻을 찾아보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핵심을 파악을 해야 돼. 핵심을. 예. 그냥 그 정도 왔다 갔다 한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온체인 모니터링 리소스인 메테리얼 인디케이터가 차례 자체 거래 수단 중 하나에 대한 하락 신호를 표시했습니다. 뭐 하락 신호 뭐 이런 거 좋습니다. 두 가지 일일 신호가 있는 가운데 메테리얼 인디케이터는 38,850달러의 상승만이 약세 의미를 무효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월간 촛불이 닫히기 전에 그곳에 갈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라고 엑스 논평에 일부에서 추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월간 촛불이 닫히기 전에, 그러니까 월봉이 이제 끝나기 전에 그 4만 달러까지 못 가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없다, 뭐 이 정도 추출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상승 그림 나오는데 뭐 기분은 좋은데 너무 일희일비 하지는 말자. 우리는 2030, 40년까지 들고 있을 거니까, 기관 투자자 다 때려잡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BTC 가격을 4만 달러로 보내기 위한 많은 연료, 보다 낙관적인 관점은 거시 경제적 비교에서 나왔습니다. 26% BTC 가격 이거 관련 이거고요. 인기 소셜 미디어 트레이더인 카엘로는 비트코인이 9월 이후 S&P 500을 상당히 능가했으며 결과적으로 BTC 가격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0월 27일에 논평의 일부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모두가 기다려온 주식과 BTC의 강세적인 디커플링을 마침내 목격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구글이 지금 9%, 구글이 9%죠. 구글이 한 10%가량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 거의 이 정도에 근접하는 근사치로 올라가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 물론 제가 운명론자는 아닌데 이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구 온난화라던가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비행기?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소망이 담긴 어떤 기술 진보에 의한 결과물이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게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뭐 이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정말로. 예. 이게 주식장이 죽고 코인장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아니면 주식이 전부가 코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모르는 거죠. 지금 여기 2017년 그 대상승장 그 꼭대기에 있는 금액까지 거의 넘었죠. 지금. 예, 넘었어요. 그리고 2021년 2년 불마켓 이때 하고 지금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지금. 야, 이제 이게 결국에 이렇게 막 떨어졌을 때 코인 또 망했다 막 이런 소리 막 많이 들렸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이렇게 상승을 하고 또 아마 여기서 이렇게 미친 듯한 상승은 사실 기대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사이클이 너무 짧아요 지금. 예, 이 정도의 짧은 사이클,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그냥 놔두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여기까지 갔다가 뭐 다시금 뭐 이렇게 좀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된 차트는 BTC-USD와 S&P 500을 비교하여 비트코인 역사상 주요 최근 사건을 표시했습니다. 카엘로는 4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연료가 탱크에 많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탱크에 많이 남아있다네요, 연료가. 비유를 재밌게 하네요, 표현을. 다른 사람들은 최근 저항 수준이 주간 및 월간 지지로 전환된 후 며칠 이내에 나타나는 중요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암호화폐 및 매크로 분석가인 매튜 하이랜드는 누군가가 이 비트코인 차트를 객관적으로 보고 32,000달러를 돌파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랜드는 곰에게 열려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고 제안했습니다. 곰은 여기서 하락장이죠.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고 제안을 했죠.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은 아래 주간 월간 및 마감입니다. 주간 및 월간 마감입니다 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상승을 바라보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하다 뭐 이런 걸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뭐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는 사실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나타난 흐름, 그리고 지지저항을 바탕으로 한 뭐 약간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는 도움은 돼도 이 거시적인, 그리고 10년, 20년치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절대 단기적인 거에 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돈 벌어서 좋죠. 예, 돈 벌어서 좋긴 하지만 결코 그게 모든 게 되지는 않기를 바라며,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일희일비 할 때 너무나 개인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개인의 삶이 많이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여튼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아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